왜냐면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약본을 본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보죠. 정보긴 한데 이제 프로세스된 정보이기 때문에 마치 그건 뭐냐면 내가 영양제만 먹고 나서 음식 하나도 안 먹고 살아도 되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뭐 지시에 전달을 받아야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책에서 나오는 정보를 내가 이 책을 통해서만 배워야 돼서가 아니고 사실 어떤 내용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처리하고 뭐가 중요하고 아니면은 뭐 이것을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그 사고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을 읽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일단 내가 어떤 한 분야를 좋아한다라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녔다 30년 전 이럴 때를 보면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분야만 정말 미치도록 잘했으면 됐어요. 뭐 수학을 잘했으면 수학을 뭐 해가지고 뭐 미국 뭐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금상 탔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그냥 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런 전문화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은 많이 동의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는 전문화 해야만 내가 대접을 받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문화를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깊이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예를 들어서 과학만 한다 아니면 수학만 한다 아니면 나는 영어만 전공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 확장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AI 때문에 그 장벽이 굉장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10명이 할 일들을 한두 명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탐구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탐구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AI가 다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AI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이 분야를 좀 더 어느 쪽으로 깊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책에 대해서 뭐 요약 정리를 뭐 10페이지로 해줘 하면 해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뭐 할 거냐? 그것은 결국에는 이 원래 읽어야 했던 그 책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아규멘트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주제로 아니면은 그 다른 주제로 아니면은 그것과 비슷한 주제로 끌고 가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약본을 봐서는 충족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뭐 일본 음식이나 뭐 중국 음식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탐구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어떤 맛을 정말 잘 요약해 놓은 것만 보고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앞으로는 점점 더 강해지겠지만 나의 어떤 경험, 우리 이 경우에는 지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거는 의외로 금방 극복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블루키 TV에서도 제가 촬영했을 때 얘기를 했었지만 제 학생 중에서 1년 동안에 가서 그냥 책만 읽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그 사이언톨로지라는 그 톰 크루즈가 했던 그 종교의 학교였는데 거기는 거의 자율학습이에요, 거의. 그래서 책을 본인이 골라서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만 하면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거기에 1년 다녀온 학생이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 금방 배웁니다. 더 언어보다 어려운 것은 이게 사실은 어, 언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언어 자체는 굉장히 작은 장애물이고 더 큰 것은 학생들의 사고력의 부재예요. 아니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뭐 사회과학 책을 읽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까지는 아이들이 갈 수 있어요. 쉽게. 요약해봐 하면 요약할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퀴즈를 보면 퀴즈 잘 봐요. 기억력 좋고 읽었으면.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비유를 해드릴게요. 픽션을 읽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강 소설을 우리가 과거에 심포지엄 수업에서 썼던 그 채식주의자는 베지테리언이라는 그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퀴즈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따 뭐 심포지엄 수업에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나온 주제에 대해 가지고 철학적으로 논의하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조합하는 어떤 그래서 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연습 자체가 있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 우리 유학생들이 미국에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요. 가야 하는 것보다 훨씬 잘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서 거기서 어떤 장벽에 부딪히냐면 내가 해온 거랑 너무 아이들이 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뭐 사회과학 수업을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에서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언어는 하나의 굉장히 이게 큰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주류는 아니에요. 본류는 아닙니다. 문제의 본류는 아니고 문제의 본류는 학생들이 사고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더 생산적인 것을 해보지 않았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이해했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력적인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내용 완벽하게 이해해. 하지만 여기에서 뭐 아니면 제가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아니면 뭐 사고력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에만 익숙해졌냐면 암기,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면은 내가 그 내용을 그게 답이에요. 여기 있는 정보가 답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외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어떤 리서치라건 연구로 가건 뭐 의사가 되건 변호사가 되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그건 뭐냐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주고 풀어라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안 좋은 거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2시간 안에 뭐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방에서 가다 놓고 인터넷도 쓰지 말고 아무한테도 도움도 받지 말고 너 혼자서 지금 당장 솔루션을 찾아내라는 프로젝트를 주는 회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는 정보만 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쓸모없는 기술이다. 결국에는 여기에 나온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고한다. 나의 결론은 이거다. 여기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엔 어떤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죠. 독서만 하지 않, 그러니까 그 픽션만 읽지 않는다. 그리고 다양한 글을 읽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글을 쓴다 이거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정답이 없는 퀴즈를 봐야 돼요. 정답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건 어디 뭐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즉 너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퀴즈와 숙제를 내줍니다. 저희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뭐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라는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토론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에 접목시켜보면 왜 그랬을까? 즉 이 이야기를 이 아이디어를 여기다 접목 이런 뭔가 오픈엔드된 검색에서 나올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방금 읽은 거에서 요약하는 것이 아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책을 읽고 옆에다 막 각주 정리하자, 애노테이션 하잖아요. 그 애노테이션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생산적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나의 어떤 요약과 나의 의견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마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노테이션에 집착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하나의 기계적인 그냥 나 이거 읽었어라는 것을 그냥 거기다 하는 거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질문이에요. 본인의 질문. 예를 들어서 읽다 보면 이게 과연 이런 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거를 종교적인 거에서도 접목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피드백입니다. 그건 굉장히 건설적인 거죠. 즉 끊임없이 독자인 나와 저자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퀴즈와 숙제와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하는 디스커션은 단순한 이 내용에 대한 regurgitation이 아니에요. 내뿜는 게 아니고 배설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독창적이고 유기적인 나만의 어떤 오피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수업은 3시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오면은 책을 읽은 것에 대한 확인이라기보다는 책은 당연히 읽어왔을 테니까 아니 왜냐면 읽어올 줄 알았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토론도 안 될 거고 혼자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를 거고 그 학생들은 100% 튕겨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읽어왔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 이 학생들이 제대로 읽어왔다면 그 읽어온 과정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읽어는 당연히 왔을 건데 내용만 이해했는지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 생각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퀴즈를 간단하게 봐요. 근데 퀴즈가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융합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왜 이 케이스는 이 책에서 읽은 것과 다를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을 이해했고 이것을 이해한 것을 이 컨텍스트에서 적용하는 그런 퀴즈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퀴즈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귀찮고 어디에 뭐 저기 검색한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다 저도 읽으니까 당연히 읽고 나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퀴즈를 그레이드를 하냐? 그레이드 하지 않아요. 그 뭐냐면 그 주제들이 수업 시간의 디스커션의 시작이에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하면서 책을 뭐 다시 그 부분씩 읽어보기도 하고 뭐 이 부분 저 부분 보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머티리얼을 주면서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왜 이럴까?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니? 그러면 누가 뭐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어떤 학생이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새로운 머티리얼을 주면서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해서 이 생각을 유도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writing response가 들어가요. writing response는 이제 그 정진환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데 1시간 반을. 그래서 항상 읽고 온 디스커션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내가 써 나가는 writing.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1시간 반입니다. 심포지움은 사실은 잘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수업은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모순인 게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비리그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탠퍼드 가고 싶다. 근데 스탠퍼드에 가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아이들이 7학년 8학년 때 읽는 책을 우리가 안 읽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배양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이걸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돼요. 똑똑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뭐 전공 분야나 관심 분야가 다른 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누구나 운동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도 지금 뭐 많이 살 안 쪘으니까 나 운동 안 할래 라는 것이 좋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언어로 영어로 하는 기본적인 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은 수업이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하려고는 안 하겠죠.